아, 내가 이 수업을 듣는 게 맞는 건가? 아, 선생님 말 너무 어렵게 하는데 여기서 멈춰 있어. 이미 수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점수에 신경을 써야 되냐. 그래서 내가 고득점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무물보인데 엄청 간단하게 한번 열어봤어요. 재미삼아서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 했었는데 반응이 좀 좋다고 해가지고 다른 반 학생들까지 다 이렇게 모이게 됐거든요. 오늘 외에도 또 궁금한 거 남아있거나 하면은 또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솔쌤도 오실 거고 집에 찾아왔는데 색동 옷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밝은 옷으로 입고 오기는 했는데 네.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대. 그래서 본인이 복습 동영상을 계속 돌려보고 있다는 거지. 수업 듣는 태도 자체를 많이 바꾸셔야 되거든요. 내 수준에 비해서 수업 내용이 어려운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에 수업 들을 때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내용이 수업의 50%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들어봐야 돼. 그 집중을 해서 들으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선홍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하면서 수업 나가잖아. 내가 먼저 끊어보는 거지. 아, 저 투부정사는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고 이거 형용사적으로 쓰여서 해석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수업해주는 거랑 내 생각을 맞추면서 가야 돼요. 거기서 이제 갭 차이가 나오잖아.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선생님이 설명해준다 라는 부분이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다르게 설명하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는 훈련도 하셔야 될 거고요. 내가 이 부분 지금 이해 못했어. 근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이해 못한 거 가지고 속상해서 여기서 혼자 생각한단 말이야. 아, 내가 이 수업을 듣는 게 맞는 건가? 아, 선생님 말 너무 어렵게 하는데 여기서 멈춰 있어. 이미 수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모르면 그냥 과감하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지.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복습 동영상을 돌려볼 때는요. 다 돌려보는 게 아니고 내가 체크된 부분만 찾아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선별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복습 동영상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수업 자체를 통째로 날리는 일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수업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구분하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문제풀이 수업으로 넘어가면 더더욱 그렇게 되겠지만. 그리고 문법 암기 고민도 많죠, 다들. 특히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은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문법이 왜 어렵다고 생각해요? 외울 게 많아서지.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압도돼서 하기 싫다. 이거 언제 다 하냐.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의 목적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문법이 아무리 많아도 편입 문법 시험에 나오는 그 양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카테고리가. 기초부터 중급까지는 수업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렇게 제목별로 파트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파트에 어떤 가지들이 있는지를 지금 점검을 해놓는 거야. 동사에서도 그냥 동사 파트 배우는 게 아니고 동사에서부터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파트가 있고 우리 5형식에서 배우는 것도 뭐 있지? 뭐 지각동사 배우고 사역동사 배우고 그리고 간주동사 이런 것들 배우잖아요. 이런 제목들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암기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 아웃풋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간주동사라는 걸 봤을 때 첫 번째로 어떤 훈련을 해야 돼? 문법적인 내용을 떠올리는 훈련을 하는 거지. 아, 간주동사는 5형식 동사인데 보통 다른 동사들하고 다르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사이에 as가 오는 동사들이지. 그럼 내 머릿속에 간주동사라는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일단은. 그 다음에 뭐야? 핵심어들 암기를 해야 되겠죠. regard, see, view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 훈련을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여기 중에서 하나를 틀려서야. 내가 아무리 얘를 외워도 계속 완벽하게 암기가 안 되니까 좌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이 큰 제목에 대한 문법적인 내용을 꺼내는 거? 그런 아웃풋 훈련을 먼저 해놓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regard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뭐 as가 없다거나 얘가 수동태가 됐는데 as가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머릿속에 카테고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 그때 가서 이 문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와, 리가드는 A, as, B라고 써야 되는 동사야? 어떤 전치랑 쓰는지 다 외워야 돼? 아, 이거 나 못해. 이러고 포기하게 되는 거야. 머릿속에 이런 챕터들이 잘 입력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어? 좌표 찍고 돌아가서 공부를 하겠지. 아, 간주동사다 이거. as 나오는 거 간주동사야. 다시 돌아가서
외울 거란 말이야. 이걸 계속 반복을 하려면 지금 틀을 잘 잡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나 모른다고 좌절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트를 정리를 하고 나중에 내가 여기 좌표 찍고 와서 다시 공부해야지. 그런 자신감을 먼저 길러놓는 거죠. 그래서 까먹는 거는 고민이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치만 이런 길잡이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건지 또 상담을 통해서 잡아 나가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이 또 제자리 걸음을 하는 느낌이래. 이 친구 이런 고민들 가지고 있으면요.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부하는 척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텍스트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 뭐 단어를 외우더라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다시 점검을 해보는 거야. 문법을 외울 때도 정말 이렇게 제목별로 나눠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하면서 아웃풋 해보고 연습해보고 안 되는 거 체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부하는지 아니면 그냥 냅다 책 펴놓고 계속 읽기만 하고 있는지. 지금은 결과로서 나오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는 제자리 걸음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점수적으로 결과에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강박을 가지고 있는 거 좋지는 않아요.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는 더 개념에 대한 복습을 계속하고 기초적인 문제풀이를 좀 다지면서 그렇게 이제 방법적으로 더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상담도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이 와요. 열등감을 느끼고 있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12시간 공부하는 학생들이 무조건 합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5시간만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불합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자기의 수준을 명확하게 뚫어보셔야 돼요.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 정해진 이 공부량, 정말 많은 이 공부량을 1년 동안 누가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여러 번 쳇바퀴를 계속 돌 수 있느냐 이 싸움인 것 같거든요. 그걸 계속 잘해주면은 내가 아는 문제를 만날 확률 자체가 높아져요. 순간순간의 완벽성을 목표로 하면서 난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어 이런 부분들보다는 본인만이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사이클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계속 잘 돌리는 그런 구성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 3회독, 4회독 하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에는 S클래스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과정이니까 지금 당연히 이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사실 기초 중급 레벨의 학생들일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다 똑같아요. 아직은. 6월달, 7월달 정도가 되면은 그제서야 정말로 이제 레벨이라는 게 차이가 나기 시작할 텐데 그때 가서 정말로 무너지고 싶지 않으면은 지금은 묵직하게 계속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공부하면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역은 정해져 있어. 관역은 절대 움직이지 않거든. 근데 흔들리는 거는 본인들의 마음이야. 내가 저걸 잘 할 수 있을까? 저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흔들리는 거지 목표는 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정해져 있는 그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잘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사실 난 이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 뭐냐면 잘 들어봐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할 때 있지. 그때 세면대에다가 어휘 틀어놓고 암기하고 그리고 학원 오는 길 가는 길은 당연히 어휘 보는 거고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화장실 기다릴 때 항상 손에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볼 때 어쩔 때 좀 불안하냐면 상담을 기다리고 그냥 멍하니 서 있어. 근데 이제 손에 단어장 같은 게 안 들려 있잖아? 그러면 좀 불안해. 얘가 어떤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건지 걱정되는 거지. 그렇게 절실함이 일단 우선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인 거, 양적인 걸 가장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단어고 두 번째는 얼마나 생동감 있게 공부하느냐 이것도 똑같이. 그냥 단어 뜻 계속 보고 있는 거 그 눈으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최대한 머리로 공부하고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 이거 뜻이 뭐예요, 여러분? 그래. 정말 자랑스럽다. 노작이란 뜻이잖아. 내가 이 단어를 처음 봤을 때 어땠냐면 노작이 뭐야? 이랬어. 부끄럽지만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이 루큐브레이 노작의 뜻을 모르는데 그냥 이거 자체로 외우고 있는 애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결국에는 글에 쓰이는 단어기 때문에 이 노작의 뜻을 모른다면은 좀 사전을 찾아본다거나 문장 내에서 어떨 때 이 단어가 쓰이는 건지까지도 더 연결해서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 생동감 있게 외울 수 있는 팁이 될 것 같고요.
공부 시간 배분의 문제예요. 이것도 저는 개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본인이 뭐 자연 계열이어서 더 힘들 수도 있어. 자연계 중에서 또 노베이스인 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수학도 노베이스고 영어도 노베이스야. 이런 미치는 거지. 그런 학생들은 정말로 상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격증 때문에 흔히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꼭 해야 되는 거 뭐 수업 시간, 이동 시간 이런 거 제외하고 남은 그 순 공부 시간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정해주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못하겠다 하면은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플래너 한 장 드릴 테니까 그거를 먼저 만들어 두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다가 졸릴 때 잠 깨는 비결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의 건강 상태도 한번 살펴봐봐. 일단 잠시간 조절이거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5시간은 자야 되더라고. 본인 생체 시계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 그게 이제 최우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졸리다는 거는 피곤해서 그런 거야. 말 그대로 공부만 하루 종일 하고 있으니까 힘들겠지. 그래서 그때는 한 15분 정도? 그냥 자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나는 그 낮잠 자는 시간도 무조건 15분은 자야지 개운해지더라고. 그런 본인만의 약속 같은 거 정해두면 좀 될 것 같고, 비타민 같은 거를 평소에 좀 챙겨 먹으면서 좀 영양 상태도 고려를 해보시는 거. 그 다음은 멘탈이요. 그 지금 졸릴 새가 어딨어 라는 거지. 내가 할 게 이만큼 있는데 어떻게 계속 졸리다라는 핑계로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내가 무조건 이걸 끝내야 돼 라는 그런 마지노선을 정해두면 사실 졸리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쉬는 시간이랑 공부한 시간을 명확하게 분리를 하는 거야. 내가 50분 정도는 무조건 집중을 할 거고 10분은 무조건 쉴 거야. 이런 기본 틀을 잡아두면 공부하는 그 시간에 그래도 집중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게 돼. 왜냐면 다음 10분에 바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 분리하는 거. 엉덩이를 이제 의자 끝까지 딱 붙이고 허리에 힘을 주고 이렇게 본인이 불편하게 자세를 만들어 두면은 잠이 좀 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서 졸리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뭔지 알죠? 응. 그 영양제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 거 알죠? 의학적으로 얘기해드리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의사와 상의의 하에 드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첫 번째는 글루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 필수 아미노산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피곤할 때 있잖아. 이거를 하나를 먹고 잠에 들잖아? 그러면은 일어났을 때 되게 개운해요. 그래서 정말 특효약인 것 같아, 나는 글루콤이. 그리고 또 링티라고 있어. 그래서 얘 먹고 한 15분 잔 다음에 얘를 이제 또 타서 먹으면은 이게 아주 내 정신을 맑게 해주는 특효약일 거고. 그리고 좀 몸이 무거울 때가 있지 않아? 왜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가서 막 엽떡 시켜 먹고 그러잖아. 치킨도 먹고. 그렇게 몸이 무거울 때 이제 다음날 일어나면 부어있어. 지금 사실 내가 그런데 이렇게 부어있을 때 붓기를 빼는 방법이 뭐냐면요. 생꿀을 따뜻하게 물에 녹여. 그리고 녹차 있지? 이거를 같이 먹잖아? 이거 1리터 먹으면은 붓기가 바로 빠져. 진짜 좋아. 어? 뭐라고? 1리터 너무 많아? 그럼 500ml만 마셔. 그래서 이것도 정말 괜찮고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유산균을 먹어. 왜 장 건강에 가장 좋잖아요? 저녁에 이제 오면은 나도 웃겨. 오메가3랑 또 뭘 먹냐면요. 종합 비타민. 그 비타민 B가 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학생들 칼슘 마그네슘 있잖아요. 이거를 먹고 내가 조금 컨디션이 괜찮았어. 근육통이랑 이런 것도 되게 심했었거든? 근데 좀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식사하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근데 나는 생선도 절대 안 먹고 과일도 잘 안 먹고 하여튼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라도 챙겨 먹는 거지. 근데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라서 영양을 좀 챙기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거든요. 그 다음은 우리 다솔쌤, 우리 동자쌤 나오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솔쌤입니다. 저는 학자은행제 플래너는 2016년부터 22년도까지 했었어요. 학생도 한 1000명 정도 가까이 되고 그때 편입, 대학원, 심리학 위주로 저는 가르치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던 케이스.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 브라운 편입 친구들은 많이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졸릴 때 잠 깨는 특급 비결, 전 미술 입시를 했거든요. 이렇게 시범을 보다 보면 졸려요. 제 비법 하나 알려드리면 연필로 제 허벅지를 찔렀어요. 자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냥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에요. 졸릴 새가 없죠. 졸리는 본인을 반성하셔야 됩니다. 꼰대입니다, 꼰대.
자, 학자은행제 자격증과 편입 공부 비중. 이것도 하루에 공부를 내가 만약 10시간 한다 치면 그냥 2시간 정도만 하세요. 대신에 이해가 잘 안 가면 그 일자를 늘리시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보통 매경 테스트나 테셋은 한 달 정도 잡아요. 안 익숙해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회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학자은행제를 하더라도 편입에 절대로 부담 가지 않게끔 하루 종일 편입 공부만 해서 지겨워. 그럴 때는 텔레마케팅 공부하고 이런 상황도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학교 병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학교 병행하면서 하는 친구들은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겠어. 어떻게 보면 테셋이나 매경에는 시사 문제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중에 내가 뭐 회사나 이런 데서 면접 볼 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 세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공부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블로그나 유튜브를 관심 가지고 찾아보셔야 되는데 공통적으로는 학자은행제로 하는 자격증은 100점 만점에 60점만 넘으면 통과하기 때문에 잘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기출문제 위주로 훑어보신 다음에 이 자격증에는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냥 기출문제 돌리시는 게 그냥 제일 정답이에요. 꼼꼼하게 풀지는 못해요, 절대. 제가 필기를 공부하면서 텔레마케팅을 실험을 다 해봤어요. 3가지 방법을. 첫 번째는 기출문제만 봤고요. 두 번째는 기출을 본 다음에 키워드를 뽑아서 이 키워드가 나오는 부분만 이론을 봤어요. 그 세 번째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저는 일부러 시끄러운 카페를 가요. 사람들 엄청 많은 곳. 그럼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끄러운 데서도 집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끄러운 카페에 가서 소리 내면서 막 하나하나 다 읽었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한 게 있었습니다. 요거 60점 나왔고요. 이거 80점 나왔고 이거 100점 나왔어요. 신기하죠? 근데 테셋은 좀 달라요. 매경이나 테셋은 영상 보셔야 돼요. 어려워요. 딱 한 달 정도 하루 2시간 했었고 일주일 전엔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3일 전에는 학원에 나오지도 않고 자격증만 했대요. 매경 테셋은 그랬어요. 그리고 매경을 떨어진 애가 테셋은 붙어요. 이런 팁은 있습니다. 근데 독학사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하는 과목 수가 적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부족한 학점이 일반이냐 교양이냐 뭐 전공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교양이 만약에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국어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죠. 근데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한국, 현대시론 이 3과목인데 대신 어렵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냥 조금만 있어도 되면은 가정학 하시면 돼요. 일반이 부족하면 무조건 영어죠. 경영 전공이 부족해서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괜찮을 수도 있어요. 아예 자격증과 독학사를 다 경영으로 몰아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공부 과목이 너무 이렇게 변동이 심하면은 공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하고 있는데 심리학도 하고 국어도 하고 경영도 하고 이거는 너무 능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공부 과목을 집중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점수에 신경을 써야 되냐. 한마디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성적 보지 않나요? 라고 많이 물어봐서 얘기를 해주면 합격 불합격을 진짜 결정지을 정도로 결정적이진 않다는 소리예요. 근데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해요. 어차피 이걸로 보려고 해놨잖아요. 인서울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성적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진 않으셔도 된다. 당연히 좋으면 좋아요. 근데 내가 지금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면 그냥 영어 수학에 신경을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적을 내실 때, 성적표를 내실 때 학교가 2군데가 있어요. 모든 학교 성적표를 다 내라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 학교 성적만 내라는 학교가 있어요. 전적 내가 D였어. 근데 학은제로는 A를 받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는 내가 학은제만 내요. 그리고 이런 학교는 둘 다 내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학점은행제 성적을 잘 받아 놓으시면은 최종 학점이 A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좋은 상황이지만 어차피 모든 학교 내게 되면 합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고 학점은행제로 성적을 좋게 받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학점은행제 수업은 100점 만점인데 60점 이상이 되면은 통과예요. 60점대가 D 라인이고 70점이 C 라인. 똑같아요. 근데 이제 뭘로 결정이 되냐면 출석, 시험, 과제, 그리고 참여도거든요. 이걸 합산해서 상대평가로 60점 이상부터 성적을 매겨주는 건데 이 학업계획서와 자기소개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참여도. 근데 참여도 비중은 거의 5점에서 10점 정도예요. 높진 않아요. 출석이랑 얘네가 각각 한 20-30%씩 차지해요.
거의 얘가 60%, 15%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석을 잘해 주셔야 되고 당연히 100%. 그리고 시험이 있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 어렵지 않게 컴퓨터 잘 다루시는 분들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지만 않으면 시험도 괜찮게 보시거든요. 그리고 과제도 내기만 하면은 점수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평타들만 쳐줘도 60점은 넘는다. 보통 까락 나는 경우는 언제 까락이 나냐면 시험을 둘 다 안 친 거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이 세 개가 제일 크거든요, 비중이. 근데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안 하시면 까락이 나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다 쳤는데 까락 났어야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이 참여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득점을 원하는 사람들. 다들 이것만 하거든요. 왜 통과만 하면 되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내가 고득점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참여도랑 토론 잘 하시면 돼요. 강의 계획서가 다 있어요. 거기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참여도 비율을. 높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1600-0400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군입대 연기한다고 학점을 했으면 도움돼요. 나 하수자 등록도 안 했고 모르겠어요. 1600-0400 전화하시면은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수강 신청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 적잖아요. 실명 인증하고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하수자 등록을 안 했어도 다 내역이 넘어가 있어요. 개강하고 한 달 정도 되면은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많아요. 막 평가 인증 안 된 기관에서 들으면 안 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평가 인증된 기관에서 안 들으셨으면 내역이 넘어가 있질 않겠죠. 내 수업 내용들이. 근데 요즘은 그런 데가 거의 없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5년 전에 했었다, 3년 전에 했었다 다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시면은 알려줍니다. 1600-0400. 그리고 학사 편입, 일반 편입에 대한 질문도 있어요. 지금도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너무 이분법적으로 일반이 쉽다, 학사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경쟁률, 모집 인원 이런 거에 휘둘휘둘 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자퇴는 죽어도 안 돼? 그럼 일반으로 일단 해야죠. 좀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일반 편입이 2학년 수료생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대 졸업생, 2학년 수료생. 3년제 전문대에서 2학년 수료했어. 일반 편입 될까? 안 돼요. 전문대는 무조건 졸업을 해야 되고 4년제 2학년생이 일반 편입을 봐요.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높은 대학교, 한양대학교 일반 편입을 갈 거야. 한양대 밑에서부터는 2학년생들이 다 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베이스 좋은 애들이랑 싸우는 거니까 일반 편입이 무조건 불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편입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베이스가 그렇게 모르겠어요, 중요한지. 편입 시험이랑 수능 시험은 굉장히 다른 성격이거든요. 이 편입이라는 시험의 출제 경향이 잘 맞춰서 결국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내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난이도가 어떤지는. 학사는 4년제 졸업생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좋은 대학교에 편입을 하겠다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그 고생을 다시 할 자신이 없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보통은 대학원을 가거든요. 90몇 프로의 생들이 다 학점은행제 친구들이에요. 그러면은 학사 편입은 경쟁자들이 다 학점은행제니까 쉬운 거 아닌가? 또 인원을 많이 안 뽑는 이슈가 있죠. 학사가 낫냐 일반이 낫냐를 그런 걸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지금 내 상황에서 학사를 할 수가 있어. 무리하지 않고. 그러면 학사하는 게 나아요. 할 수만 있으면. 학사가 있으면 일반도 넣고 학사도 넣고 내가 가고 싶었던 학교가 일반 편입으로 안 뽑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학사가 있으면 그게 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학사가 낫다라고 말하는 거지 무조건 학사가 낫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반 편입, 4년제 졸업장이 있으면 학사 편입. 둘 다 3학년. 그 고등학교 때 실업계 전형, 농어촌 전형 이런 거 본 적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같은 처지인 애들끼리 싸우라고 그룹을 묶어주는 거고 그중에 요 조건이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거다. 이 말인가 싶은데 일반 편입 조건 중에서 학사로 등록해놓고 80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전문학사를 아예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학자원행제 일반 편입하는 친구들은 내가 전문학사 과정으로 이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면 좋아요. 정말 제발 분명히 알려주세요. 접수하실 때 있잖아. 질문이 한 300개가 와. 학사에서 80학점인 친구들은 학위가 없잖아요. 학위가 없는 친구들이야. 근데 학위 어디서 받아요? 이러고 있어. 학위 신청 전 언제 해요?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려는 친구들 많죠. 근데 이런 거 질문 있잖아. 남들은 이렇게 하나? 별로 의미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느냐지. 그러니까 조건 좋은 걸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이 어떻게 했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학점내지 질문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일단 답변을 드렸고 내가 추가적으로 뭐 질문하고 싶다 이런 거는 저한테 밴드톡이나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칠게요.